소록도 가는 길 52회. 순영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남편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본 기억이 없다. 종현아버지, 와 그리 화를 내는 거요? 내가 저런 여자에게 어머니라고 하라는 말이요?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두라는 말이요. 이미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이니 당신도 절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라고. 어서 밥을 다 먹었으면 그만 가라고 해.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는 말을 하오? 더구나 이곳은 나가는 차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소? 기왕에 내 집에 들어오셨으니 오늘 하룻밤을 재워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도리는 무슨 도리?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도리를 찾아? 종현아버지, 그만 마음을 푸소.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신 분이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봐서 화를 낸다고 해도 늦지 않을 거이 아니겠소? 그럴 필요 없소.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요. 지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침대에 누워버린다. 순영은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잊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순영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다. 이미 박효숙 여인은 밥을 다 먹고 상을 앞으로 조금 밀어놓고 있었다. 진지 더 드릴까요? 아니다. 잠자리에서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차나 한 잔 다오. 그리고는 가방에서 담배를 찾아 피워 문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 재떨이가 있을 리가 없다. 순영은 당황해서 잠시 바라보다 주방으로 가서 그래도 제일 오래된 사기 접시 하나를 가져다 준다. 담배는 건강에 많이 해롭습니다. 난 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내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온 줄이나 아니? 우리 지우기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밤을 새우면서 담배를 피우며 긴 한숨을 토해내며 그렇게 그리움을 달래고 또 달래며 살아온 세월이다. 무슨 년의 팔자가 그리도 박복한지 서방을 일찍 보내고 나니 살아갈 길이 아득하고 앞이 캄캄해져 오더구나. 박효숙 여인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순영은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박여인의 신세 한탄을 들어야 할 판이다. 종현 엄마. 안에서 지욱이 부르는 음성이 들린다. 야! 순영은 얼른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간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여자의 한탄을 왜 듣고 있냐고?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여자의 한탄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어서 와서 자자고. 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무시게 해드리고 와야지 해. 그럴 필요도 없어. 아무데서나 그냥 하룻밤 묵게 내버려둬. 그러나 순영은 장롱에서 이부자리를 꺼내어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가운데 방에다 자리를 깔아놓는다. 이 방에서 주무시소. 저 방은 뭐하고 나를 이렇게 작은 방에서 자라는 것이냐? 박효숙 여인은 건너 방을 가리킨다. 저 방은 저희 아들 방입니다. 저희 집에 빈 방이라고는 이 방뿐이라 해. 아들. 우리 지우기에게 아들이 있어? 야. 지금은 공부하느라 서울 외갓집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지우기가 아들까지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늘 조바심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박효숙 여인은 짐짓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한다. 이바구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이만 주무십시더. 뭐냐? 내가 너를 피곤하게 했구나.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자라. 순영은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 참으로 역겹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미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넘었다. 그러나 지욱과 순영은 쉽게 잠이 들지 못한다.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 그 어머니로 인해 지욱의 마음은 온통 분노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 자신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버린 어머니.
병들어 찾아간 아들을 매몰차게 대문 앞에서 내쫓던 어머니의 차갑고도 냉정한 모습이 아직도 지욱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워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며 지낸 수많은 밤들을 잊을 수가 없다. 무수한 구박과 구타를 당하면서도 어머니가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견디어내었던 수많은 나날들을 잊을 수가 없다. 병들어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서울에서 평택의 머나먼 길을 걸어서 찾아간 어머니는 그래도 내 새끼라며 반가워 끌어안고 우실 것이라고 믿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들어보았다면,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소록도로 떠나는 발걸음이 그다지 비참하거나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순영은 남편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 내버려둔다. 밤새 잠을 설치고 나서도 지욱은 새벽같이 개사로 나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게을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영 또한 함께 일어나 주방으로 간다. 아침을 준비하기 전에 차를 준비해서 개사로 가져가려고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들라니. 박효숙 여인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묻는다. 야, 아직 더 주무셔도 되는데 와 나오십니까? 모두들 일어나는데 이 늙은 것이 잠이 오겠니? 헌데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이른 아침에 빈속으로 일을 시작하니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줍니다. 향이 좋구나. 나도 한 잔 다오. 야, 순영은 따로 차 한 잔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고 나서 차 쟁반을 들고 개사로 나가 차를 돌린다. 잠시 일을 거들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려고 쌀을 씻는다. 어미야, 오늘 아침은 좀 든든하게 먹었으면 한다. 요즘 먹는 것이 부실했던지 어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 아침에는 물건을 사는 곳이 없습니다. 아침을 묵고 경주라도 다녀오면 모를까 이곳에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경주에 나갔다 오너라. 박효숙 여인은 아주 당당했다. 순영은 대답하지 않고 아침을 준비한다. 냉장고 속에 얼마 전에 사다 두었던 소고기를 꺼내어 국을 끓인다. 아침이 거의 준비가 되었을 때 지욱이 집안으로 들어선다. 식사하이소. 순영은 식탁에 세 사람의 식사를 차린다. 지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한다. 박효숙 여인 역시 의자에 앉아 수저를 든다. 점심에는 고기를 좀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박효숙의 말에 지욱은 먹던 밥을 멈추고 바라본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따 점심이라니요? 아침을 드시고 어서 가십시오. 지우가, 애미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던? 이제 그만 마음을 풀고 애미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어머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라는 말입니까? 행여 이곳에 눌러 앉아 있을 생각을 하셨으면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로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욱의 말은 냉혹하고도 차가웠다. 그러나 이미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 박효숙은 눈도 하나 까닥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한다. 행여 당신 이 여자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었다가는 혼날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이 집에 이런 여자를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지욱은 밥맛이 떨어졌다는 듯 수저를 놓고 일어나 나가버린다. 그러나 박효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밥을 먹는다. 순영은 그런 박효숙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따라간다. 종현아버지, 그런다고 밥도 묵지 않고 일이 나오면 웃잡니까? 어서 들어가 밥을 마저 묵소. 입맛이 없어. 어서 저 여자를 보내. 지욱은 집을 나선다. 할 일이 태산 같은 지욱은 다시 일 속에 묻혀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일을 한다. 순영은 잠시 난감한 마음으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주방으로 간다. 애비는 다시 오지 않니? 야,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비의 말에 신경 쓸 것 없다. 나도 그리 쉽사리 애비의 마음이 풀어지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절로 마음이 풀어지겠지. 어서 너도 그리 앉아 밥을 먹어라.
그러나 순영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 남편이었다. 뭐 하고 있어? 어서 밥을 먹고 시내를 나가든 어디를 가서든 고기를 좀 사오너라. 나이를 먹으면 먹는 것이 조금만 부실해도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곳을 찾느라 며칠을 허기져서 보냈더니 이제는 눈앞이 뱅뱅 도는 것이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셨다가 지가 애비의 마음을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냐? 내가 감히 시어미를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더냐? 박효숙은 언성을 높이며 역정을 낸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이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다. 순영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감히 시어머니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순영은 주방을 치우고 나서 공판장에서 불고기감을 사온다. 당신 지금 손에 들고 오는 것이 뭐요? 지욱은 순영이 고기를 사들고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럼 웃자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드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웃자겠노? 대체 그 여자가 뭔데 이렇게 내 집에서 함부로 해? 절대로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어. 지욱은 화가 난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간다. 순영은 겁을 먹고 따라 들어간다. 박효숙은 낮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었다. 어서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오.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지쳐있는 애미더러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여러 소리 필요 없으니 어서 내 집에서 나가시오. 종현아부지, 일하지 마소. 아무리 원망과 미움이 쌓였다고 해서 어무있게 일하는 것은 아니오. 순영은 화를 내는 남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